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SNK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전세환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기업 설명회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와주신 NH의 윤 대표님 그리고 조광태 상무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개주주이시면서 회장님이신 갈지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 먼저 있으시겠습니다. 亲爱的各位来宾、各位朋友，非常感谢你们今天能够参加 SNK 的公司介绍会。 이렇게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SNK 呢，最早起家是一家做游戏硬件、做游戏机，然后做这个游戏软件类产品的公司。 SNK는 40년 전에 저희가 게임기를 포함해서 소프트웨어 기술까지 시작한 게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NK 呢，到今天为止已经有40年的历史了。在这40年的历史当中，我们开发了非常多脍炙人口的这个在各个平台上的游戏，其中包括《拳皇》《噬魂》《合金弹头》《饿狼传说》，然后还有这个《月华剑士》等等。 올해가 SNK의 40주년이 되는 해이고요. 40년 동안 저희는 게임 업계에서 상당히 많은 업적들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잘 알고 계시는 킹 오브 파이터즈를 개발했고 그 이외에 아랑전설, 용호의 권, 사무라이 쇼다운 그리고 메탈 슬러그까지 많은 글로벌 팬들이 좋아하는 게임들을 계속 개발해 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因为年事已高，然后 SNK 的创始人就是前任的老会长川崎英吉老先生，在2015年的时候退休，然后在2015年的时候呢，我从老会长的手里面接过了 SNK 的这家公司。 창업주이신 이전 일본 회장님께서 사실은 올해 80이 넘으셨고 그래서 회사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2015년도에 회장님으로부터 SNK를 인수받아서 이렇게 2년 반, 3년이 되는 기간 동안 상당히 열심히 일한 결과 SNK가 오늘 이렇게 한국에 코스닥에 상장하는 일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那么3年以后呢，我们选择在韩国上市。今年非常巧，也是 SNK 成立第40周年的这个日子。在这40年里面，其实 SNK 经历过很多的风雨，然后遇到很多的困难，也取得过一些成绩。最重要的是获得了很多人的这个欣赏和支持。 올해 이렇게 코스닥에 상장을 진행하게 된 상황에서 또한 SNK가 40주년 기념인 해이라 저희가 볼 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가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那么 SNK 在韩国的市场呢，之前也发行过很多的产品。 有过非常多的这个合作伙伴，那么在韩国的资本市场亮相，其实对于 SNK 还是第一次。 이전에 사실은 저희가 게임기를 내놓은 적도 있었고 또한 많은 분들이 오락실에서 저희 게임을 즐겨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한 모바일 게임, 기타 콘솔 게임을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한국에서 이렇게 금융시장에서 뭔가 같이 제휴를 진행하는 부분은 올해가 처음 있는 일입니다. 对于韩国的资本市场来说 ，SNK 上市可能只是一件微不足道的小事，但是对于 SNK 来说，这意味着我们身上又增加了一副沉甸甸的责任。 한국 증권시장에서 SNK가 상장하는 부분이 여러 회사들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저희는 40주년 기념인 올해에 한국에 상장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의미를 두고 있고 또한 많은 투자자분들과 같이 발전하고 또한 저희가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갈 수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所以 SNK 会在未来的日子里面加倍努力，竭尽全力，然后与在座的诸位，风雨同舟，携手共进，希望能够给投资者们带来回報，也希望能够给韩国资本市场，然后交上一份满意的答卷。谢谢，감사합니다。 네, SNK가 상장을 계기로 사실은 모든 투자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훨씬 더 열심히 경영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좀 더 좋은 성적으로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또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글로벌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성적을 내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업 내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당사 CFO를 맡고 계신 김선행 부사장님께서 직접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CFO를 맡고 있는 김선행입니다. 우선 저희가 그 IR 부플릿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하나 좀 주의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회사가 이제 일본 기업이다 보니까 회기년도가 7월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플릿은 FY 2018 기준이고요. 그래서 이제 재무 내용이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는 이 내용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그 매출을 나누는 4가지 큰 분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IP 라이센싱, 콘솔 PC, 모바일, IP 상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IP 라이센싱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임 회사랑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IP라고 불리는 그 게임 및 캐릭터들을 그 다른 제3 개발사분들한테 저희가 드리면 그분들께서 직접 개발을 하셔서 시장에 런칭하시고 수익이 나시면 저희에게 투여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계약을 하면 계약금조로 수십억에 달하는 계약금을 저희가 수익으로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출시가 되면 또 나오는 그 수익의 총 매출의 상당 부분을 또 저희가 매출로 인식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럼썸과 뒤에 롱테일을 잡는 그런 밸런스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이시는 콘솔, PC, 모바일 같은 경우는 기타 다른 그 게임 회사분들이 하시는 그런 비즈니스랑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게임을 개발을 해서 각 플랫폼별로 맞게 출시해서 얻어들이는 수익의 브레이크다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IP 상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한 캐릭터를 이용해서 IP 굿즈들을 이제 시장에서 판매해서 얻어들이는 그런 수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2018년 7월에 네오지오 미니 게임기라는 이제 레트로 게임기를 하나 내놓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FY 2019에는 두 자릿수 이상의 그런 그 비중까지도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회사를 대표하는 IP 3개 정도를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회사를 이제 대표하는 킹 오브 파이터스라는 그런 IP입니다. 1994년부터 지금까지 시리즈물로 지속되어 왔고요. 그 다른 대전 격투 게임 대비해서 3대3 배틀 방식을 저희가 처음으로 채용을 하면서 특징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게임으로는 넷마블이 출시하는 킹오파 올스타라는 게임이고요. 이 게임은 사실 2018년 7월에 일본에서 이미 출시가 된 게임입니다. 출시했을 때 당월에 저희가 매출 일본 시장 7위까지 차지했던 좋은 게임이고요. 이 게임을 비즈니스 모델 업그레이드를 해서 넷마블께서 한국 시장과 세계 시장에 2019년 1월에서 3월경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게임은 저희 FY 2019에서 어닝스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이따 저희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국의 사무라이 쇼다운으로 더 잘 알려진 사무라이 스프리츠라는 IP입니다.
역시 1993년부터 오랫동안 저희 사랑을 받아왔던 그런 IP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특징은 손과 발이 아니고 무기를 들고 싸우는 대전 액션 게임이었던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자리를 잘 잡아왔고요. 기대작으로는 이미 이게 저희가 어제 출시를 해서 이제는 저희가 숫자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런 기대작입니다. 그래서 텐센트가 어제 런칭을 했고요. 사무라이 스피릿의 롱홀 전설이라는 모바일 MMORPG 게임입니다. 이게 그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와서 이따 역시 트레일러랑 같이 저희 대표님께서 다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 메탈슬러그라는 IP입니다. 앞에 두 개랑 다르게 이거는 횡스크롤 액션 슈팅 게임의 대명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웨스턴 컨트리에서도 상당히 잘 알려진 그런 IP입니다. 기대작으로는 티미 스튜디오라고 중국에서 몇 년째 1등을 하고 있는 왕자요미오라는 게임을 만든 그런 개발사가 저희 SNK 메타슬러그 IP를 이용해서 계약을 하셨고요. 그래서 요거를 모바일에서 2020년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텐센트 자회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텐센트가 퍼블싱까지 하게 돼서 2020년에 또 저희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일본 오사카에 위치하고 본사를 두고 있는 일본 주식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앞서 설명드렸던 회장님께서 41.4%를 가지고 계시고요. 41. 그리고 저희가 2015년에 회사를 인수했었는데 이때 같이 참여하셨던 SI 및 FI 분들이 52% 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본 쪽에 소액주주분들이 좀 계신데요. 그분들께서 6.1%를 여전히 가지고 계신 상태입니다. 밑에 자회사 현황으로는요. 저희 일본의 일본 법인인 SNK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IP 머천다이징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SNK 코리아 같은 경우는 한국과 중국의 IP 라이센싱 비즈니스랑 IPO M&A IR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SNK 아시아랑 차이나 같은 경우는 대중국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NK USA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콘솔 PC 게임의 유통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특징으로 구조상으로는 저희 회장님께서 중국분이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본과 한국의 공동 CEO 시스템을 저희가 차입을 했고요. 그래서 도야마고이치 일본 대표님과 전세현 한국 대표님이 계셔서 제 3개국에서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회장님 프로파일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게임 개발자이시고요. 네디즈나 자이언트, 퍼펙트 월드 같은 이런 굴지의 중국 게임 회사에서 게임 개발 본부장까지 역임을 하셨고 여기에 경력을 기반으로 해서 레도 인터랙티브라는 회사를 창립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벌어들인 수익과 SI, FI 분들의 도움을 해서 2015년에 SNK를 인수하게 됩니다. 인수하고 저희가 처음 했던 작업은 그 전에 적자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던 빠찌코 사업을 다 저희가 드러내고요. 그리고 게임 사업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특히 말씀드렸던 IP 라이센싱이라는 비즈니스를 저희가 도입하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회사를 턴어라운드 시켰고요.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서 3강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회사의 연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이 저희 회사의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임 IP들도 굉장히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 회사를 인수하기 전까지만 해도 기존 일본 경영진께서 PC랑 모바일 빠찡코 사업으로 약간 사업이 초점이 약간 흐려진 상태였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플랫폼을 제대로 올라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회사를 인수하고 모바일 플랫폼을 제대로 뚫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시발점이 됐던 게임이 킹 오브 파이터 98UM51이라는 게임이고요. 텐센트에서 글로벌 퍼블싱을 했던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글로벌리 히트가 됐고 요거를 기반으로 다른 여타 글로벌 개발사들께서 SNK IP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면 모바일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아시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많은 문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따라서 저희 많은 IP 라이센싱 계약을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2016년부터 저희가 좀 많이 본격적이었는데요.
보통 개발사분들이 개발을 마치고 출시하는 데까지 2년에서 3년 정도가 걸린다는데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을 하면 저희가 실제로 저희가 투자한 그 IP 라이센싱의 수확 기간이 2018년 말부터 2019년이 도래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글로벌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만 40년이 있던 회사라서요. 저희가 일본에서의 근간은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수를 하면서 중국 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사업적 영토를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IPO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이미 굉장히 본격적으로 한국에서도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장이 끝나면 저희가 조달되는 자금을 이용을 해서 또 다른 SNK 같은 좋은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미국에 확장을 하고 동시에 일본에 있던 그 프레젠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찬스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인수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보여줬던 경영 성과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인수하고 매출이 굉장히 고성장으로 55.6%의 성장률을 지금까지 지속을 해왔고요. 그리고 마진 레벨 같은 경우도 60%까지 저희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가장 기본적이 된 이유는 IP 라이센싱인 것 같은데요. 왼쪽 그래프에서 2015년, 16년이라는 그 그래프를 보시면 IP 라이센스 세일즈의 비중이 많이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비즈니스 자체가 비용을 전혀 수반하지 않는 그런 매출이다 보니까 매출이 인식이 되면 그대로 영업이익까지 내려오게 되는 그런 효과를 얻으면서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효과를 결과론적으로 갖게 됐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 구조상 현재 있는 구조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고마진 비즈니스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FY2019에도 저희 회사는 현재 성장률보다 더 뛰어난 매출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순이익도 2~3배에 달하는 그런 성장 포캐스트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도식화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2018년 11월까지 총 19건의 IP 라이센싱 게임 계약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출시된 게임이 단 7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향후 12건의 게임이 앞으로 2년간 저희 모두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저희 회사가 빅점프를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 12건의 게임 하나하나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 투자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왜 게임 개발사들은 IP를 가져다 쓰냐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산업 현황과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게임 산업 자체는 글로벌 여타 산업 대비해서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항상 2자릿수 해왔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 한동안 이 2자릿수를 지속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최근 게임 개발사들의 실적을 보시면 아시듯이 마진이 굉장히 지금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뒷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개발자분들의 인건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그 모바일에서 출시되고 있는 게임들을 보면 이전 대비해서 개발의 스펙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연스럽게 개발 기간이 늘어나고 있고요. 결과론적으로 개발비가 상승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출시되는 게임 수가 점점점 늘어나면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2~3년 전에 저희가 같은 비용을 내고 같은 효과를 내게 되려고 하면 현재 마케팅 비용을 3~4배 이상 써야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사들은 지금 흥행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소형사들은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퍼블리셔 위주로 인더스트리가 재편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인더스트리 플레이어들마저도 IP가 없이는 성공을 장담을 못하는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대형 퍼블리셔들이 왜 저희 IP를 가져다 쓰냐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예적으로 SNK IP 킹 오브 파이터즈나 사무라이 스피릿을 가져다 쓰시면 게임 유저들에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들 잘 아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접근성이 증가가 되고요. 동시에 좋은 IP 팬들을 가지고 계셔서 자연스럽게 또 바이럴 마케팅이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마케팅 비용이 많이 감소되고요.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그래픽 이미지 아트워크나 스토리 같은 것도 제공을 드리기 때문에 개발 기간도 역시 많이 축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비가 감소되면서 결과론적으로 개발사에서는 흥행 가능성이 증가되고 수익성이 증가되는 효과를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글로벌에서 내놓으라 하는 게임 개발사들이 IP를 잘 이용을 하고 있는 사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텐센트가 SNK IP를 잘 이용을 해서 성공을 잘 하셨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닌즈라는 IP를 잘 활용을 했고 마블도 역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엔틱이라는 첫 번째 글로벌 AR 게임 디벨로퍼였었는데요. 이 게임 회사가 좀 재미있는 게 2012년에 같은 내용의 AR 게임을 냈었는데 이때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16년에 닌텐도 포켓몬고 IP를 이용해서 재출시를 했었는데 이때 글로벌 히트를 쳤었죠. 그래서 IP의 효과를 다시 한번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저희가 저희 회사에 투자하는 포인트들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페이지는 저희 경영진이 회사를 인수하고 나서 지금까지 보여준 퍼포먼스를 숫자로 나타낸 상황입니다. 영업이익률도 과거 3년 동안 연평균 111% 저희가 성장을 해왔고요. 영업이익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0% 이상 60%까지 저희가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회사의 그 캐피탈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냐를 나타내는 ROE 같은 경우도 글로벌 여타 업체에 대비해서 탑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차트가 보여주듯이 저희 경영진이 인수하고 난 다음에 회사를 굉장히 잘 꾸려왔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서 뭉치는 게 아니라 IPO를 하고 난 다음에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다음 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희의 그 앞서 말씀드렸던 향후 2년간 출시되는 그 파이프라인 12개의 게임이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대형 게임 회사가 12개의 게임을 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랑은 질적인 차이가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저희가 계약하는 그 게임 하나하나가 모두 글로벌에서 내놓으라는 그런 게임 업체들이랑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께서 저희에게 수십억 원에 달하는 라이센스 비를 주시고 개발비를 추가적으로 100억 이상 추가하시고 마케팅 비용도 거의 상응하는 비용을 추가하셔서 런칭을 해서 성공을 해야만 살아남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굉장히 사활을 걸고 만들어서 내놓는 결과물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게임 하나하나가 굉장히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총 19건의 저희가 IP 라이센싱 계약을 해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IP 라이센싱 계약을 지속할 겁니다. 가장 근거에 대한 이유는 저희 IP가 굉장히 유연하다는 겁니다. 글로벌리 보면 각 시장에 대해서 유저들이 선호하시는 그런 장르들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MM으로 많이 편중이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카드, RPG, 전략, FPS 같은 쪽으로도 많이 편중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저희 SNK IP는 성공적으로 그런 장르의 매칭이 돼서 결과물들을 지금까지 잘 내왔고 앞으로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런 컨비네이션들을 더 찾아서 IP 계약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르 지역에만 유연한 게 아니라 플랫폼에도 굉장히 유연합니다. 콘솔 PC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 개발력을 이용을 해서 지금까지 잘 대응을 해왔고요. 모바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수하면서 IP 라이센싱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지금 뚫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3대 플랫폼을 다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2011년에 모바일 플랫폼이 그 게임 시장에서 넘버원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현재 대두가 되고 있는 AR이라든지 VR, HTML5 같은 그런 플랫폼들도 언제 어떻게 성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 IP 같은 경우 이미 그런 플랫폼에서 IP 라이센싱 계약을 이미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유연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대목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좋은 IP를 저희만 가지고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그 역사가 오래된 그런 회사들이 좋은 IP를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그들과 차이가 나는 건요. 저희 매니지먼트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겠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기본적인 산업의 전제 조건은 수직 계열화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IP를 제3 개발사에게 들여서 개발한다는 건 상상하기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2015년에 저희가 SNK를 인수하지 않았다면 SNK도 현재 지금도 같은 내용이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사하고 있는 이런 IP 라이센싱 전략 같은 경우는 한동안은 저희 것이만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IP 세일즈만 열심히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IP가 이제 세일즈가 계속되면서 가치 제고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콘솔에서 하이 퀄리티 게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내놓는 건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사무라이 스프리츠라는 저희 콘솔 자체 개발 게임입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는 10년 만에 나온 거고 저희가 회사를 인수하고 난 다음에 처음 나오는 메이저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트레일러 이따 보시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그 퀄리티가 이전에 저희가 내놨던 거랑 많이 차이가 나서 저희 개발력도 저희가 인수하고 난 다음에 많이 상승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저희가 가장 대표가 되는 킹 오브 파이터가 2020년에 15라는 버전으로 나오는데 여기에도 같은 개발력이 적용이 된다면 저희 개발에 대한 미래도 굉장히 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작들이 보통 2년에서 3년 주기로 저희가 출시가 되는데요. 그래서 스테이블한 어닝을 저희가 위해서 그 중간중간에 이런 스피노프 작품들을 내놓습니다. SNK 히로인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IP의 모든 여성 캐릭터들을 모아서 또 다른 저희가 파생 작품을 만들어냈고요. SNK 올스타 같은 경우는 마블의 어벤져스 같은 형식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캐릭터를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회사는 또 신규 IP들을 지속적으로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기미와 히어로라는 이런 그 작품인데요. 2017년에 나왔고 이런 작품들이 이제 첫 술에 배는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 IP를 육성을 해나가면 향후에 제2의 사무라이 스피츠, 제2의 킹오파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IP 제고를 위해서 이런 크로스 미디어 전략을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IP를 이용해서 피규어라든지 의류, 애니메이션, 영화 같은 것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유저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2018년 7월에 저희가 네오지오 미니라는 이 게임기를 내놓는데요. 예전에 아케이드 시장에서 플레이하던 그 게임을 굉장히 소형으로 만들어서 가정용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출시한 지 4달밖에 안 됐는데 이미 연간 타겟을 거의 비탈 정도로 숫자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 이쪽 부분도 저희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IP 가치 제고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저희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저희가 그 애니메이션 제작 비용이 게임 하나 만드는 것만큼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역시 애니메이션 제작자들과 협업을 해서 결과물을 내놓고 비용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습니다. 요 애니메이션